네, 오늘 고수회전도 두 분의 전문가가 엄선해서 준비하신 그 섹터와 그 가운데 최선호주 두 개의 종목을 각각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노태성 전문가의 관심 업종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업종은 역시 반도체가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 이 박스피에 갇혀 있다가 또 멋지게 연고점을 돌파했는데요. 사상 최고치까지 경신이 됐습니다. 그 주역이 또 반도체가 아닌가 싶은데 뭐 어떤 호재가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 업황 분위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 상승 배경에 좀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주식이 엄청나게 폭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오라클이 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뭐 하루 만에 36%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그래서 좀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영향을 좀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미 8월 초에 제 커뮤니티에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분석을 해드렸고 종목도 여러 가지 좀 짚어드렸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또 최근에 좋은 상승세를 따라 보이면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제 커뮤니티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상승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제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 KRX 반도체 지수가 9월 10일 뭐 하루 만에 2.86% 급등을 하면서 좀 52주 최고점을 좀 경신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기간에 증시 시총 증가액의 이제 41%라는 놀라운 수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이번 상승은 단순한 좀 일회성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뭐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또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대한 지속적인 또 수요 증가, 그리고 이제 HBM과 또 새롭게 떠오르는 CXL 같은 이제 차세대 기술에서 한국의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결합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총이 전체 증시 상승의 무려 뭐 40%를 이상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뭐 올해 연말, 내년 연초까지 저는 또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그런 흐름들 앞으로 한국 증시를 좀 견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또 기대감을 보여주시는데 관련된 이슈를 몇 가지 점검하면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죠. 그리고 또 챗GPT의 개발사 오픈 AI 간에 생산 협력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AI 칩 관련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HBM 관련해서도 기대하는 그 심리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챗 GPT가 만든 이제 오픈 AI가 그러니까 오픈 AI가 이제 브로드컴이라는 미국 회사하고 좀 손을 잡고 100억 달러, 대략 한 14조 정도의 특별한 컴퓨터 칩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1년 예산의 무려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요. 조금 쉽고 좀 재밌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을 제가 드려보면은 지금까지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AI용 반도체 칩을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었고 또 거의 혼자서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비싸게 팔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회사들이 불만이 점점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가 우리가 직접 우리만의 좀 특별한 AI 칩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좀 만들려면은 이 브로드컴이라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이 반도체를 또 만들려면은 특별한 또 재료가 이제 필요한데 그게 바로 HBM이라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놀랍게도 이제 전 세계에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 곳밖에 없는데 무려 두 곳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네요. 네. 굉장히 좀 대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도 모두 우리가 자체 AI 칩을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두 곳이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AI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좀 협력을 하려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결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전망은 제가 봤을 때 또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이 HBM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유독 또 탄력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 쪽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양사 간에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이 좋다. 뭐라고 일단은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이제 HBM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삼성전자가 이게 아니냐? 이걸 좀 쉽게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8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는 12층짜리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당연히 SK하이닉스의 HBM이 더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력 차원에서 네. 그렇죠. 또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엄청나게 또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이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결론지어서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네. 일단은 내년 1분기부터 차세대 HBM 이제 차세대 HBM은 HBM4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HBM이 HBM3E 요게 이제 지금 버전이고요. 네. 그 윗단계 상위 버전이 이제 내년 상반기 1분기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직도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저평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36조예요, 올해. 예상하는데 36조를 예상하는데 올해 삼성전자 실적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이게. 하지만 시총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60%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부분만 또 생각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뉴스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네. 주변 경쟁사들의 추격이 있다면 독점적인 지위가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변 경쟁사는 삼성전자밖에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뉴스를 좀 잘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HBM을 만드는 기업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HBM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실적과 이제 HBM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매일매일 또 중요한데 뭐 이런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냐? 네, 제 커뮤니티로 오시면 실시간으로 바뀌는 전략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내일 아침에 제가 9시에 매일 9시에 방송을 좀 진행을 합니다. 그 아침 9시에 방송을 진행하는데 내일은 또 반도체 모든 내용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과 또 좋은 종목들을 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태성 전문가는 반도체 쪽을 관심 섹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 그 기대감을 내비치셨는데 함께 하시는 송기훈 전문가님 어떠세요? 뭐 하이닉스 역시 뭐 좋게 보실까요? 지난달에 네. 하이닉스가 레포트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많이 빠졌죠. 네. 26만 원, 5만 원 이하로 빠지려고 맞아요. 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고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PER이 한 15배가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 12개월 포워드로 따져서 한 7.5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매출이 약 20%가 많고요. 근데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높아요, 지금. 그래요. 예, 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약 15%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자기자본이익률이 35%에서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정도의 이익을 더 올리는데도 시가총액이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보다 작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러면 단순 산순적으로 계산하셔도 마이크론하고 비등하게 하려면 최소한 지금 가격의 2배, 많게는 3배까지 올라가도 마이크론하고 비해서 결코 비싸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단기간에 올라서 이격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격을
줄이는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 매수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반도체에 대해서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여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노태성 전문가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 반도체 섹터를 포함해서 필요하시다면 필살기 고수회전 카카오 채널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참 종목이 다양하죠. 어떤 관심주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토픽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먼저 가볼 기업 저희가 삼성전자를 준비하셨네요. 뭐 앞서서는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최선호주는 또 삼성전자 쪽으로 잡으신 겁니까? 네. 네. 네, 맞아요. 앞서서는 SK하이닉스를 얘기했지만 뭐 또한 삼성전자도 올해 하반기에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한번 삼성전자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그럼 사야 되냐? 네, 맞습니다. 지금도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근데 지금은 또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좀 기다려야겠지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을 엔비디아의 공급 성공이 이제 가장 큰 변화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공급으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이제 HBM 품질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 이제 말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고소회전 출연했을 때 설명드렸지만 이 전 세계의 이 수많은 HBM의 이 물량을 SK하이닉스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뭐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아직도 그 생각에는 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올해부터 삼성전자가 뛰어들기 시작하며 공급한다면 주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사업 대반전 스토리도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 굉장히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 계약 역대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좀 체결했습니다. 네. 또 애플과 이미지 센서 공급 계약도 하였죠. 그리고 오랫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파운드리 사업에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HBM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또 공급에 실패를 한다라 그러면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이슈만 있는 게 아닌 또 하반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또 2나노 이제 전환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테슬라 기사나 뉴스들을 좀 많이 보니까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테슬라 이 로보택시를 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도 평가도가 엄청나게 높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로보택시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누가 공급한다? 삼성전자가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올해 하반기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도 삼성전자는 유의미한 좀 성과를 내게 된다라 그러면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좋은 성과와 또 호재성 이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가 상승도 계속해서 견인하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테슬라라던가 애플 관련 이슈는 분명 또 기대할 만한 요인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HBM3 22단 언제 이제 공급을 하게 될까? 얼마나의 그 물량을 받게 될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속 시원하게 해결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네, 이거는 사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제 HBM 공급 시기와 물량 규모가 좀 명확하진 사실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리고 26년도 HBM 성장률이 105%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엔비디아 공급 성공을 이 전제로 한 추정치예요. 또한 이제 기술적 경쟁력 격차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이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특히 수요율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사 대비 열세를 만회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투자 규모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 측면으로는 좀 따라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앞으로 엔비디아와의 계약도 얼마 남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테슬라와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또 제 추측일 뿐이니까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실시간 긴급 이슈나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또 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정보를 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HBM4로 이제 반전을 좀 꾀하는 것 같습니다. 평택 5공장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착공 준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들이 또 속속 전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이 평택 공장 5공장에 이 HBM4를 위한 역전 좀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HBM 시장에서 반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성공 여부는 기술적 완성도와 시장 진입 시기에 좀 달려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투자가 삼성전자에게 이제 HBM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똑똑하게 좀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추격에 그칠지 앞으로 1, 2년 이내로 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HBM4 시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HBM4 내부 양산 승인을 통과하고 고객사와의 공급 협의를 위한 샘플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이제 축구에서 후반전에 새로운 전술로 역전을 노리는 그런 이제 스트라이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경쟁사 대비 한 분기 정도 좀 뒤처져 있는데 HBM4에서는 그 격차를 좀 줄일 것으로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평택 5공장의 투자 규모를 약 3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또 이 그 메모리 생산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공정까지 아우르는 그런 이제 공장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무조건 HBM만 우리가 볼 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HBM 생산 확대를 넘어서 AI 반도체 생태계 전체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그런 삼성전자의 종합적인 전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내년 1분기 평택 신규 증설을 통해서 26년도 HBM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고, 네. 또 올 4분기부터 HBM4 초기 생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반도체 지금 뭐 들으신 것처럼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호재가 겹호재가 또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화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7만 원대는 뭐 시원하게 돌파를 했고요. 높게는 이제 증권가에서 8만 원대 그 이상 9만 원까지도 뭐 언급이 되는 분위기인데 3분기 실적 전망치 목표 주가 다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노태성 전문가의 의견은, 투자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저는 이제 뭐 좀 파격적입니다. 증권가에서 9만 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 1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테슬라랑 계약도 했고, 또 애플과의 그런 이미지 센서라든지, 또 최근에 뭐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폴더블 폰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또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폰 관련이 뭐 매출이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이 실적에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이제 10조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이상 좀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네. 그 이상을 못 가더라도 사실 올해하고 내년이 지나면 어찌됐건 삼성전자의 뭐 이슈들이 워낙에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증권가에서 예상한 그런 목표가보다 더 크게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이제 7만 원을 강력하게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노려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공략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손절가는 한 7만 2천 원 정도 잡고 좀 길게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네. 좀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노태성 전문가의 의견들이 궁금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탑픽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두 번째 반도체주는 에로티베큐미입니다. 이게 또 반도체 탑픽이다라고 준비를 하신 건데 어떤 기술력의 그 강점이 있어서 오늘 꼽아 오신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장비 중에 하나가 이 진공 펌프 장비입니다. 근데 진공 펌프, 네. 네, 이 진공 펌프 장비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납품하는 기업이 이 에로티 베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도 커뮤니티에 몇 달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지금 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는데 이 진공 펌프가 뭐냐면 말 그대로 공기를 완전히 빨아들여서 이 텅 빈 공간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마치 이제 과자 봉지 안에 공기를 모두 빼낸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만드는 그런 기계인데 반도체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이 먼지가 하나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 상태로 만들면 먼지가 하나도 있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가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가 평택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좀 짓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 에로티 베큐의 진공 펌프가 당연히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 에로티 베큐은 국내에서 이런 특별한 진공 펌프를 만드는 국내 유일 회사입니다. 유일 회사. 그래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기존에는 한 가지 공정에만 사용되던 이 기술이 이번에는 에칭과 뭐 디퓨전이라는 다른 공정에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활용도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에로티 베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자회사 흡수합병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에로티 TS를 흡수합병했는데 이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의 기술력,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결과가 이제 뭐 기대되는 부분들이겠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쪽 시나리오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수익성 개선에 핵심적인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가시화에는 일정 시간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에로티 베큐이 이제 25년도 8월 1일 날 완전 자회사 에로TTS를 흡수합병한 것을 이제 단순한 이제 조직 정리가 아닌 사업 모델의 근본적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 결정입니다. 네, 그 제조업체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완전히 이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가치 사슬을 완성한 이제 사례로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반도체 제조용 진공 펌프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좀 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판매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유지 보수, 이런 수리 그리고 부품 교체 수요를 이제 또 내재화함으로써 일회성 매출에서 벗어나고 이제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이번에 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글로벌 진공 펌프 이제 애프터마켓의 서비스는 서비스 시장은 이제 33년도까지 연평균 이제 4.22% 성장하여 약 3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 합병을 통해서 이러한 성장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선점을 하게 되면서 에로티 베큐의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에로티 베큐 지금은 접근 전략을 어떻게 취하는 게 좋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보니까 하락 추세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금이 매수 적정기일까요? 네, 뭐 사실 네 지금도 오늘 그냥 당장 좀 모아가셔도 상관없다라고 저는 얘기 그러세요?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손절가는 11,000원, 목표가는 저는 17,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차트상의 이런 정확한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아침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에는 그래요.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음봉일 때 겁먹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을 음봉일 때 살살살 적금식으로 사서 모아가시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에로티 베큐이나 삼성전자 또한 그렇게 좀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노태성 전문가의 관심 섹터는 반도체였습니다. 계속해서 노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